D70이 가격 대비 더 나은데요? 액면상으로 2천만 원 정도 나는데 예. 실구매 가격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난다 그래요. BMW는 보통 900만 원, 1,000만 원 기본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BMW예요. 가격을 왜 그렇게 올려놔요? 받을 만큼만 해놓고 할인 없이 정가에 파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객들 혼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뭐 500만 원 받았네, 누구는 1,000만 원 받았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막 딜러 찾아다니면서 넌 얼마 해줄래, 넌 얼마 해줄래. 서로 경쟁 붙이고 딜러들의 고열을 빨아서 차를 파네요. 무리한 할인 경쟁, 이게 참 문제예요. 요즘은 벤츠도 그 할인 경쟁에 가세했다면서요? 그러게요. 그랬다면서요. 뭐 네. 지난달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이제 어떤 기조로 푸냐면은 폴kswagen이 곧 판매를 다시 재개하니까 네. 아예 그냥 그동안 못 팔았으니까 다시 시장 진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안착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르는 모양이다. 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BMW 코리아가 네. BMW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게 할인 정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벤츠는 그 할인 정책을 안 쓰고 계속 유지하다가 네. 재작년인가 한번 1등 했잖아요. 1등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할인 정책을 좀 써보니까 와 이거 진짜 맛있거든. 그렇죠. 그 맛을 이제 들인 거죠. 그 마약인데 그거. 예. 네. 근데 그 결국은 그렇게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재산 깎아먹게요. 그 소비자들도 처음에 살 때는 되게 싼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점점 할인액이 커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액면가는 6,000인데 내가 살 때는 5,000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3,500이 돼, 4,500이 돼. 그러면 내가 중고차가 될 때는 그 할인액이 증가하는 만큼 이미 깎이고 또 깎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중고차 사는 사람도 그걸 아는데 제 돈 다 주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중고차가 네.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잔존 가치가 폭락하면 차 가치 자체가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브랜드 밸류 자체가 떨어지는 거라 이게 전부 안 좋은 거거든요. 소비자들한테도 안 좋고. 유명 브랜드가 마치 그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물건을 내놓으면 네. 그 브랜드의 가치는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매출을 올릴 네. 수는 있어도. 그래서 아울렛에 안 들어가는 명품들도 많아요. 그렇죠. 어? 야, 이게 뭐죠? 이건 뭐죠? 네.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아, 이제 과속방지 특이 네. 좀 못생긴 특인데 잘 넘어요. 얘가 과속방지 특 정말 잘 넘어요. BMW가 이렇게 잘 넘는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네. 이거 현대한테 배웠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현대차가 넘듯이 잘 넘어요. 뭐 현대 기아차 까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건 네. 좋다 그러고 네. 아닌 건 아니라 그럽니다. 과속 방지선 넘는 건 현대가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네. 그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5 시리즈가 점점 편해져서 지금 컴포트 세단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세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편안한 특성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롤에 비해서 언더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앞에서 소리가 조금 더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더가 심할 것 같았었는데 심하지는 않아요. 우! 오. 쿵 위아래로. 이거 바운스. 네. 예,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 바운스가 상당히 좀 거슬린다고. 네. 지금 이 특성 때문에 스포츠 주행에서 이게 상당히 재미를 반감시키는 요소겠어요. 차체 거동이 롤이 크고 바운스가 커서 네. 불안한데 실제로 거동이 불안하진 않아요. 그렇죠. 참 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도 이제 이러면서 잘 돌 거다. 네. 그러니까 롤이 큰인데 불안하면서 돌긴 돌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게 몸 놀리면 네. 불안한데 하중 받아주는 건 딱 잡고 돌게 네, 해요. 또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언더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롤이면은 언더 세겠는데 네. 하는데 약언더예요. 약한 네. 언더 정도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쏠리는데 하중 컨트롤은 괜찮아요. 하중 컨트롤 괜찮은데 예. 문제가 뭐냐면 저기 뭐죠? 그 후륜구동의 느낌도 잘 살아있긴 하네요. 범프 스탑이랄까요? 네네네. 거기를 만나요 자꾸.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드럽게 서스펜션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상하 바운싱을 잡아주는 능력이 네.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떤 승차감 때문에 거친 어떤 승차감의 요소를 제거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서스펜션 조율이 좀 부드럽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 바운스에서 오는 어떤 그 진동의 폭이 커져서 그렇죠. 노면이 고르지 않은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스포츠 주행할 때는 상당히 거슬리는 특성으로 지금 이게 비춰지거든요. 예, 좀 쿵쾅거립니다. 네, 쿵쾅거리면서 또 이렇게 차가 살짝 뜨는 느낌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게 접지를 놓치거나 뭐 컨트롤 상실로 이어지는 정도는 아닌데 네. 바운싱에서 떠오를 때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불안하시고요. 그렇죠. 약간의 그 슬라이드를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불안한 정도까지는 아니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절대로 이게 불안한 정도는 아닌데 스포츠 운전에 능숙하신 분들도 이런 느낌이 네.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썩 재미있거나 손에 착착 감기는 맛인데 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재미가 없죠. 물론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운전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불안감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왜 이래? 차가 이상해. BMW가 왜 이 모양이 됐어?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도 같아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든지 하중 컨트롤이라든지 코너링 포스는 기존 세대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거나 진입 네. 속도라든지 언덕 뭐 이런 성향 때문에 안정감이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이지질 않아요. 이게 느낌이 네. G80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지금 BMW의 그 5 시리즈가 네. 3 시리즈는 이제 여전히 스포츠성이 잘 살아있는데 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아마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네. G80보다 코너링 포스라든지 뭐 하중 컨트롤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절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데 근데 맛은 떨어지는 맛은 떨어지네요. 네. 7세대 아닙니까? 네. 7세대 그 5 시리즈의 시승기를 보면 좀 악평도 좀 많고 좀 아쉽다라는 평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네, 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G80도 휘청휘청 하거든요. 근데 자세는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얘도 휘청휘청한데 자세는 잘 잡아요. 사실 우리가 G70하고 G80하고 비교를 하면서 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네. G80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낫다. 밸런스가.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뺐는데 왜 그랬냐면, 네. 가뜩이나 좀 아쉽다는 소리가 좀 많은데, 네. G80보다 좀 못하다. 토탈, 이거는 뭐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토탈 밸런스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평가가 나가면, 네. 야, 이게 말이 돼? 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네. 아, 그래.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이나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성향이 네. 롤의 거부감이 너무 심하니까 네. 롤이 더 많은 G80이 더 낫다라고 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살짝 뺐어요. 아. 근데 지금 이것도 BMW 지금 이 5 시리즈를 G80하고 비교를 하면서 네. G80이 약간 더 이거보다 맛깔 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말이 돼? 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코너링에서의 어떤 한계점이랑 하중 컨트롤이 G80이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운전자가 체감하는 어떤 그 재미 측면에서는 네. 530i가 더 못해요. 네. 얘가 네. 다이나믹 쪽에서는 후퇴했어요. 네. 그 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편안하면서 네. 부드러우면서 좋은 승차감을 주면서 안전하게 코너를 돌아나가는 어떤 느낌이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해봤지만 네. 전체적으로 메이커가 그리는 그 밸런스 면에서는 한 발짝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토탈 가치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을 1에서 100까지 놓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더 좋아졌구나라고 느끼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세팅이 더 발전하게 맞아요. 많은 소비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인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운전의 재미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거나 또 차를 스포츠하게 다루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BMW의 어떤 그 날것의 느낌이라든지 스포츠 세단 부분에서 선도하는 어떤 브랜드의 컬러 면에서는 아쉽네요. 네. 예. 점점 그 색깔이 없어지고 있고. 큰 시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더 이상 언제까지 약 빨고 차를 만들 거냐. 그렇죠. 좀 우리도 많이 팔자.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현대인에 맞는 자동차의 발전 방향으로 놓고 보면 진보한 거예요. 네.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휘청되게 만들면서도 밸런스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잘한 쉽지 않아요. 거죠. 네,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G80도 마찬가지고 네. 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도 범프 스탑이 이 정도로 거슬리면 하중 컨트롤이 형편없어야 돼요. 네. 보통 범프 스탑을 칠 때 네. 자세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죠. 얘는 잘 지켜요. 범프 스탑을 쿵 하면서도. 자, 롤이 심하니까 이것도 진입 언더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코너를 찌르는 맛이 없어서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G70에서 한 말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지금 느낌이 오히려 G70이 얘보다 좀 더 단단하게 잘 조율이 돼 있고요. 조작하는 맛에 비하면 G70이 더 낫네요, 얘보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G70 사실은 3이랑 비교해야 그렇죠. 될 거고 얘는 사실은 G80이랑 비교한 게 맞겠죠. 네. G80이랑 비교를 하다 보면
하중 컨트롤은 롤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롤 성향은 G70이 좀 더 얘보다 나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밸런스는 두 모델이 비슷하네요. 뭐 크게 뭐 어느 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BMW는 컬러가 점점 약화되고 있고, 네. 현대는 컬러가 점점 스포츠성으로 가고 있고, 네. 예전에 BMW 같으면 요 정도 코너 돌아 나갈 때 롤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쓱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약간 쏠리네. 예, 뭐 잘 돌아가긴 잘 돌아가는데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국내 이제 차를 평가하시는 분들이나 소비자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BMW가 예전의 BMW가 아니다. 네. 예, 지금 진입할 때도 진입 언더가 나기 때문에 약간 밀고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요. 네. 이것이 코너를 찌르고 들어가는 맛이 없기 때문에 약간 재미가 별로 없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거고, 네. 또 가속 페달에서 또 발을 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건데, 그러나 그런 느낌에 비해서 잡아주는 느낌은 확실히 좋습니다. 이렇게 롤이 많으면은 이제 후진동도 많아야 되는데 네. 후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네. 상하 바운스가 약간 좀 걸리는데 네. 요거는 좀 거슬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속 방지턱을 우리가 이쁜 가속 방지턱을 한 30, 40km로 지날 때 와 좋다 막 이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못생긴 방지턱을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네. 한 30km 정확하게 개입한 속도로 한 30km, 31km로 지날 때는 앞에 뒤에 범프 스탑에 닿을 듯 말 듯한 그렇죠. 그 정도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렁물렁하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조여놓았으면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물론 이게 뭐 출력도 지금 252마력 정도로 좀 수수한 편이에요. 수수하죠. 예, 수수하고 토크도 35.7 그 정도인데 4기통 엔진에서 그냥 내구성과 출력에 적당한 어떤 그 균형점을 맞춘 엔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는 아니죠, 솔직히. 답답하지 않은 정도의 퍼포먼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 G70하고 비교되지 않아야 될 모델이지만 자꾸 네. 우리가 G70을 언급하는 게 네. 최근에 지승하기도 했고 네. 또 사람들이 G70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얘가 그 스포츠 G70에 비해서 스포츠성이 떨어지는 거는 당장 이제 얘도 그 터보잖아요. 그렇죠. 터보인데 RPM을 한 지금 2단에서 3000 RPM, 3500, 4000 가까이 되는데 네.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의외였던 게 뭐냐면 BMW가 터보 엔진을 쓸 때 네. 이런 식으로 터보렉을 설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성에 초점을 맞췄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조여서 스포츠성을 살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즉각적인 반응은 오히려 승차감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롤 컨트롤이 부드럽게 돼 있고 무르게 돼 있는데 이 네. 무르게 돼 있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엔진이나 변속기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앞뒤 피칭이 네, 심해집니다. 피칭이 생길 수 있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승차감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그리고 악셀 컨트롤에 신경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 뒤에 좌석에 뭐 어르신을 모신다든지 그렇죠. 아이들을 태우고 갈 때는 네. 운전자가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려면 아예 이렇게 그냥 좀 풀어놓는 느긋하게 거죠. 느긋하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맞는 세팅이긴 한데, 근데 이제 예전에 BMW 생각하고 이제 스포츠성이 살아있는 5시리즈 그중에 530i를 내가 좀 선택해서 A2B 카로도 쓰면서 좀 재미있게 즐겨야지, 쉽게 말해서 조실 때 조져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딸을 샀어요. 근데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까지입니다. 네. 정작 타보면 이게 뭐야, 한계까지 못 갑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엠팩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얘도 아마 엠팩 들어올 때 썼으면 빼고 들어왔죠 아마? 그렇죠. 네. 서스펜션은 M하고 상관이 없는, 저 M은 고성능 디비전이잖아요. 네. AMG도 그렇고. 저 이미지 좀 적당히 소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되면 네. 이게 고성능 스포츠카의 그 상징과도 같은 어떤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M을 같이 끼 보겠어요? 그렇죠. 너도 나도 그냥 M 다 붙어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M은 붙여놓고 그게 모터스포츠의 M인데 지금 특성은 이거는 모터스포츠하고는 좀 완전히 거리가 얘는 C를, M이 아니라 C가 붙어야죠. 컴포트 세단인데. 근데 M을 딱 저렇게 붙여놓으면 저건 이미지 소비예요. 이미지는 만들기는 어려운데 이게 소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저거 띄워야 돼요.
저 판매한다고 저렇게 자꾸 해놓고서 이게 M의 어떤 그 익스테리어가 좀 적용이 돼서 멋집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의 판매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정말로 고성능 스포츠 디비전인 M의 이미지는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지금 스포츠를 눌렀는데도 터보 레그가 있다는 거. 예. 쉴드를 쳐주자면 네. 그 서스펜션의 세팅에 맞게 편안한 어떤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엔진 반응을 설계를 한 거다 라고 쉴드를 쳐주겠고,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예전에 BMW랑 그 비교해서 엄하게 평가를 하자면, 네. 그리고 또 BMW의 이런 변화를 잘 모르시는 분이 처음에 딱 이 차를 느끼게 되면 BMW 이건 뭐 이름만 거창했지 네. 스포츠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한 세팅이에요. 낮은 행지에서는 그러니까 핸들을 돌리면 차가 내 말을 들어줍니다. 네. 근데 행지가 높아지면 얘가 허둥대죠. 그렇죠. 네. 네.